안녕하세요. 로켓슬라입니다. 2025년 2분기 로켓랩 실적 발표가 8월 8일 새벽 6시에 공개되었습니다. 로켓슬라는 대한민국 대표 로켓랩 주주 커뮤니티에서 약 400명의 주주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컨퍼런스 콜을 번역하고 정리하면서 즐겁게 실적 발표를 시청했습니다. 자세한 실적 발표 자료는 로켓슬라 블로그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꼭 방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3분기 로켓랩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로켓랩 투자자라면 이번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켓슬라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ATM 발행입니다. ATM 발행은 기업이 시장 가격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기업의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로켓랩은 지난 2025년 4월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ATM 프로그램을 발표했죠. 당시 많은 주주분들이 로켓랩이 뉴트론 개발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로켓랩이 뉴트론 개발 때문에 ATM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는 1분기와 2분기의 R&D 및 운영비 변화,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오며 로켓랩의 R&D 비용은 갭 기준으로 약 1,1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르키메데스 엔진 인증이나 1, 2단 탱크 제작 등 뉴트론 개발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엔진 테스트가 늘어날수록 R&D와 운영비는 증가하는데 1,100만 달러 증가는 매우 적절한 증가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켓랩의 3분기 가이던스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로켓랩은 3분기 운영비를 1억 400만 달러에서 1억 900만 달러로 예측했는데 이는 2분기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00만 달러 범위에 있는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이는 뉴트론 개발 비용이 경영진이 예상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분기 전망치를 보면 2분기 대비 운영비의 급격한 증가나 비정상적인 지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주주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뉴트론 개발이 회사의 재정을 압박하여 현금 부족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2분기 컨퍼런스 콜 Q&A에서 아담 스파이스 CFO는 이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담 스파이스 CFO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은 뉴트론 때문이 아니라 공급망 수직 계열화 확대처럼 TAM을 넓히는 인수합병 기회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입니다. 이 발언은 로켓랩의 ATM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이며 뉴트론 개발 자금 부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로켓랩 주주로서 ATM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이 뉴트론 개발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신규 사업이나 인프라 확장 같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건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나 블로거들은 이 점을 제대로 집어내지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죠. 만약 이번 ATM 프로그램이 뉴트론 개발 비용 충당 때문이었다면은 2분기 R&D 비용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고 3분기 R&D 비용 가이던스 역시 상당히 높게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에 이런 흐름이 관찰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비용 증가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뉴트론 로켓의 엔진 개발, 동체 통합, 발사장 건설 과정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는 암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달리 로켓랩의 운영비는 경영진의 예상치와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트론 로켓 개발이 경영진의 예측 범위 내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ATM 발행이 단순히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비상조치가 아니라 지오스트와 마이너리 인수, 그리고 장기 성장 투자와 같은 전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켓랩의 ATM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1, 2분기 실적과 함께 3분기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2025년 6월 30일 현재 로켓랩은 ATM으로 총 1,500만 주의 보통주를 발행, 시장에 매도하여 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이는 5억 달러 한도의 ATM 중에서 7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분기별로 ATM 발행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1분기
총 480만 주를 발행해서 순위 9천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때 주당 발행 가격은 18.54달러였습니다. 2분기 총 1000만 주를 발행해서 순이익 3억 달러를 확보했고요. 주당 발행 가격은 약 30달러 정도였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에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적은 주식을 발행하고도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켓랩의 ATM 한도는 대부분 상반기에 이미 소진했습니다. 남은 잔액은 주가가 강세인 구간에서 집행될 경우 추가 희석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3분기에 로켓랩 주가가 2분기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높은 발행 단가를 통해서 같은 주식수로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여지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3분기에 남은 ATM 한도를 모두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희석률은 0.4에서 0.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로켓랩은 3분기 약 9,8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로켓슬라가 주목한 점은 백로그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주주들은 1분기 백로그 10억 6,700만 달러에 비해서 2분기 백로그가 10억 달러로 감소한 것을 보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인 백로그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추가될 계약들을 고려하면 로켓랩의 백로그 잠재력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로켓랩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러한 백로그 감소가 의도적이었다는 시그널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로켓랩은 스케일업 전문가인 프랭크 클라인을 2024년 9월 최고 운영 책임자로 새롭게 임명하면서 위성과 부품 생산 확대를 천명하였습니다. 프랭크 클라인은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마그너슈 타이어, 리비안 오토모티브 등에서 대규모 생산 체계를 성능적으로 이끌었던 전문가입니다. 현재 로켓랩은 그의 지휘 아래에서 생산 규모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로켓랩이 이렇게 스케일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로켓랩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Golden Opportunity를 언급하며 자사의 모든 생산 시설과 제조 역량이 골든돔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서 로켓랩이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려면 모든 생산 시설을 골든돔 프로젝트를 위해 풀 가동할 수 있는 여유를 미리 두어야 됩니다.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하는 제품을 제공하려면 미리 스케일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미국 정부가 신뢰를 주고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골든돔 프로젝트와 관련해 피터백 CEO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로켓랩은 골든돔을 전략적 투자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확장된 생산 구조는 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독자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주계약자뿐만 아니라 하청 또는 부품 공급사로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터백 CEO의 발언은 로켓랩이 단기적인 백로그 확보에 연연하지 않고 초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아담 스파이스 CFO는 SDA의 트렌치 3 트래킹 레이어 수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SDA 트렌치 3를 수주하게 된다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만약 로켓랩이 해당 계약을 수주하게 된다면 2026년이 본격적인 생산 초기 단계가 될 것이며 4년짜리 프로그램의 중간 2년 동안 약 80%의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SDA의 트렌치2 트래킹 레이어는 로켓랩이 이전에 수주했던 트렌치2 트랜스포 레이어보다 약 2배 더 큰 규모의 계약입니다. 로켓랩이 이 계약의 주 계약자로 선정된다면 7억에서 9억 달러 규모의 백로그가 자연스럽게 추가되는 겁니다. 단순히 말해서 백로그가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지난 5월 로켓랩이 인수하고 있는 지오스트는 이미 트래킹 레이어에 사용되는 EOIR 센서를 다른 경쟁 기업에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켓랩은 이 강력한 기술을 바탕으로 트렌치 3 트래킹 레이어의 주 계약자 자리를 당당히 노리고 있죠. 정리하자면 로켓랩이 공장과 제조 시설을 확장하면서도 백로그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초대형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골든돔, SDA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모든 주문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러한 로켓랩의 자신감은 단순히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아닙니다. 로켓랩은 2025년 7월 1일 SDA의 트렌치 투 트랜스포 레이어 베타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말에 진행된 예비 설계 검토에 이어 상세 설계 검토까지 통과했다는 것은 SDA가 로켓랩의 위성 설계, 제조 방식, 시스템 아키텍처, 모든 임무 요건을 승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SDA가 만족한 이 위성들은 전면 생산 단계에 돌입합니다. 불과 1년 만에 SDA가 요구했던 까다로운 국방 임무 위성 조건을 로켓랩이 수월하게 충족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로켓랩의 역량은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죠. 2024년 SDA는 이미 트렌치2 계약을 통해서 로켓랩의 진정한 역량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로켓랩은 완벽한 수직 계열화, 디오스트의 EOIR 센서, 마이나릭의 OCT 기술, 그리고 확장된 생산 시설까지 갖추며 매년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보다 한층 더 성장한 로켓랩은 이제 훨씬 더 큰 계약을 준비하면서 SDA와 골든돔 프로젝트 수주를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인 뉴트론 로켓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5일 로켓랩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미리 보기 콘텐츠에서 2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은 아르키메데스 엔진 인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8월 8일까지 공식적인 엔진 인증 소식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켓랩은 실적 발표 직전에 공식 X 계정에 영상 하나를 조용히 올렸습니다. 바로 150초 분량의 풀 핫파이어 테스트 영상입니다. 공식적인 엔진 인증은 아직이지만 실적 발표 전에 업로드된 이 영상 하나로 로켓랩은 시장의 엔진 개발에 대한 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했습니다. 로켓랩은 말로 설명하는 대신에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택한 거죠. 이후 나사의 스테니스 공식 계정 역시 로켓랩의 발표를 리트윗하며 아르키메데스 엔진이 최초로 풀타임 고온 연소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걸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실 로켓랩의 풀타임 고온 연소 실험 공개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동안 다른 로켓 스타트업에 비해서 아르키메데스 연소 실험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로켓랩의 엔진 성능과 안정성에 의심을 품기도 했었죠. 하지만 로켓랩은 이러한 의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개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풀타임 고온 연소 실험을 통과하는 성과를 보여줬죠. 이것이 바로 로켓랩이 쌓아 올린 신뢰의 증거입니다. 로켓랩은 항상 한다면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켓랩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152초 동안 1단계 엔진 풀 미션 타임 연소를 수행했으며 최근 4주간 엔진 시험을 50회 이상 진행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피터백 CEO는 아르키메데스 엔진의 테스트 주기가 하루에 3에서 4회까지 증가했다고 언급했죠. 우리는 엔진을 풀 미션 듀레이션으로 돌리고 있고 운영 시험 케이던스는 이제 주 7일 하루 3회에서 4회 핫파이어 테스트를 진행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3회에서 4회 테스트는 통상적인 시험 일정보다 매우 높은 빈도입니다. 이는 현재 아르키메데스 엔진이 짧은 점검 체계, 추진체 주입 리허설, 부분 점화 등 묶어서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피터백 CEO는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2단계가 발사 준비가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시험 단계를 마친 2단계는 이제 월롭스 섬에서의 단계 스테이지 시험 준비를 위한 최종 통합을 위해 런치 컴플렉스 3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뉴트론의 2단계가 이미 핵심적인 테스트를 마치고 발사 준비를 위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피터백 CEO는 8월 28일 LC3 발사장 공식 개장을 언급하며 주주 10명을 초청하겠다고 밝혀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로켓슬라는 이 행사가 8월 28일에 열리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LC3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나 미루는 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LC3 발사장은 정적 연소 실험 운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모든 점검과 준비가 끝났습니다. 로켓슬라는 비공식적으로 8월 28일 이전에 로켓랩이 2단계 정적 연소 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LC3 개장 행사에서
이 실험의 성공을 공식 발표하며 올해 안에 뉴트론 발사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발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주들은 엔진 점화 같은 시각적인 성과에 더 주목하니까요. 8월 28일 개장 행사와 함께 2단계 정적 연소 실험 영상이 공개된다면 그 반응은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주들은 연내 발사 일정뿐만 아니라 뉴트론 로켓 개발이 얼마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28일 주주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자리에서 로켓랩이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8월 8일 오전 6시 로켓랩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3에서 4% 하락하며 다소 실망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본장이 시작되자마자 10% 가까이 상승하며 시장이 여전히 로켓랩의 실행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거래량 역시 역대급으로 우주기업 투자자의 모든 관심이 로켓랩에 집중되었습니다. 비록 강한 순환매와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 1.09% 상승한 44.69달러로 마감했지만 뉴트론 로켓 소식이 조금 아쉬웠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로켓슬라는 이번 2분기 로켓랩의 실적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역시 로켓랩은 한다면 한다. 그러니까 믿고 좀 기다려라.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로켓슬라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로플렉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